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모의고사 내용이죠. 자, 6월 고2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재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죠.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라고.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입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 확보와 보전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세금은 강제입니다. 조세 채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립과 확정과 소멸의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라는 것은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자, 과세의 요건이 있다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입니다. 납세 의무자 1번이죠.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으로서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대한 법정 비율로서 세율.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과세의 요건에 관련된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죠. 자, 이 소득세라는 것은 1년 단위가 과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가 딱 있습니다. 해마다 특히 선생님 같은 이렇게 자영업자는 5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미 돈을 냈어요. 자,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상속세입니다. 그럼 상속세는 뭐냐면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죠, 이것은.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상속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의무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됩니다. 법의 적용 기준. 자, 그래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입니다. 자, 그래서 법의 적용 기준은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 됩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 성립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추상적인 상태,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성립 단계에서는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해. 아직까지 성립되고 있는데 돈 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야 돼. 그래서 소득세도 신고가 딱 이루어지면 얼마라고 구체적인 돈이 딱 나와야 그걸 낼 수 있고 그거를 징수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네. 자, 성립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얼마 내야 되는 게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냥 잠정적으로 돈을 내야 할 사람이다. 오히려 세금을 낼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안 됐을 당시, 성립이 되는 단계에서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다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다면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라든지 납부 기한 같은 게 정해지죠. 소득세는 6월 30일까지 내야 돼요. 네, 이번 달을 넘기면 거기에 이제 추가로 얼마 붙어. 과태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연체료가 붙어.
그 다음에 가산세 뭐 이런 거죠. 가산금이 붙은 다음에 언제까지 안 내면 이 사람은 이제 세금을 안 낸다 해서 막 추심이 들어온다든지 독촉 같은 게 들어오고 막 그렇게. 자, 그래서 세액과 기한을 정하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때 확정이라는 것은 변경이 허용돼. 따라서 확정도 특징이 있어요. 잠정적인 확정이야. 왜냐하면 이걸 추가로 뭐 신고할 서류 같은 걸 첨부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서 비용이 더 나갔는데요. 혹은 이 비용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확정된다. 자,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동 확정 방식의 특징은 뭐라고? 절차가 없이 진행된다. 자,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자동 확정 방식으로 조기에 이거 자동으로 내야 되는 이런 것이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막 잠정적인 확정이어서 아직까지 다 막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자동 확정 방식은 의무 성립과 동시에 얼마 내야 돼 이런 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좀 더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은 신고 납세, 부가과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후는 달라. 신고 납세 방식은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게 신고죠. 세금 신고, 세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세무사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내고, 조정 수수료 얼마 내고. 점점 그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 수수료만 100만 원 넘게 냈어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합니다. 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죠. 그죠?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해요.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나는 요만큼 수입과 이만큼 비용을 썼습니다. 보통 세무사를 통해서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서류를 제출해. 그러면 딱 확인해서 너 얼마 이렇게. 자, 그래서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지? 1차적인 확정권이다. 이렇게 봤다. 하지만 미신고나 자진신고했지만 위반하면 돼요. 미신고를 할 수도 있고 위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고 막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세무조사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세무조사가 거기서 이제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한다고? 세액을 결정해요. 어떨 때? 미신고나 위반 시에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경우죠. 이 경우는 1차적 납세 의무는 효력 상실이야. 관청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해버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미신고하거나 법률 위반하면 딱 보고 갑자기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요거 장부 다 꺼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본다.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 수입과 지출과 다 서류 그리고 뭐 홈택스 같은 거 있죠? 국세청에 개인별로 이렇게 다 기록된 그게 있다. 거기 다 뒤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이거
축소 신고했다 해가지고 막 그 추징금 이런 거 막 붙고 이렇게. 자, 부가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신고 납세 방식에 대한 게 마무리됐습니다. 됐죠? 자, 부가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자, 그래서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확정합니다. 자, 만약 신고에 탈루입니다. 탈루가 뭐죠? 탈루. 뭐라고? 기입하지 않, 예, 그러니까 세금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에서 세액을 확정합니다. 자, 역시 국세청이 조사를 하죠. 그래서 세액을 확정한다. 국세청이라든지 뭐 지방 세금을 걷는 지방관청에서 한다. 자, 뭐 지방 세무서 이런 데죠. 자, 이 방식에서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예요. 그래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어떤 게 도달했다는 거지? 납세 고지서가 도달하면 이제서야 그제서야 확정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경우는 탈루, 세금 포탈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탈루입니다.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게 좋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재산 일부 숨기고 돈 안 내려고 하겠죠. 워낙 세니까 금액을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과세 의무 방식으로 신고 의무가 아니라 과세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 탈루의 위험이 큰 증여세나 상속세의 사례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하면 돼요. 수정해서 이 부분 바로 잡으면 되는데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를 내기는 내야 돼. 근데 감면받을 수 있어요. 2년 이내 이거 요렇게 해서 축소 신고한 부분을 정정해서 바로 잡습니다. 내면 당신을 뭐 추징금 2천만 원에서 뭐 얼마 해가지고 한 800을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 청구입니다. 자, 경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밑에 있죠? 자, 탈루가 있는 경우에, 오류나 탈루의 경우에 확정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변경한다. 밑에 적혀 있죠? 자, 그래서 경정 청구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세관청이 그것을 오류나 탈루를 바로 잡는 것을.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표준 신고서를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돼. 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야. 우리 이거는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라는 통지를 할 수도 있어. 과세관청에서. 그 있기 전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이의 제기하는 거죠. 자,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이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 효력이 상실돼. 더 이상 뭐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는다든지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경정 청구는 많이 신고했을 때. 적게, 과소신고죠. 적게 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해서 바로 잡는다.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니까 너 축소신고했네? 당신은 이 가산세 부과한다. 해가지고 딱 돈을 더 몇 배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할 때 좀 정직하게, 조금 절세 효과, 약간 비용을 좀 이렇게 넣더라도 아예 막 축소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돼요.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300만 원만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작은 이런 영세한 사업장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살기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피곤하다고? 네. 자,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 납부만 하면 의무가 소멸됩니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납부만 하면 돼.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미납 세금에 먼저 충당해요. 환급금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에 그 환급금을 돌려서 미납 세금을 먼저 충당하고 납세 의무 자체를 소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뭐 대단히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미메시스 요거는 괜찮았어요? 아니면 좀 어려웠어요? 괜찮았던 것 같으면 과학 지문이 조금 어렵겠죠. 그죠? 자, 페로브스카이트 이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회 지문 과세에 관한 이야기는 그 지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